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박영춘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의 새로운 투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 근래 좀 제가 상담이 많아서 원래 이제 교재 구입자 아니면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정리 좀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그러네요. 앞으로는 이제 교재 구입자 외에는 상담 안 해드릴 거예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집을 짓거나 근린상가를 지으려면 뭐 이주권을 자꾸 이주권만 얘기하는데, 저도 물론 강의는 이주권을 많이 했죠. 한 두 번인가 했죠. 이주권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주권 없이도, 그죠? 이주권 없이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꼭 우리가 이주권을 사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주권이 없어도 땡땡땡이면, 그죠? 제가 이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땡땡땡이면 이주권 없이도 건축허가 납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에서 이렇게 이제 건축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뭐 이주권을 사든 뭐 하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땡땡땡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냈어요. 이주권이라고 합시다. 이주권은 이제 건축허가를 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단독주택으로 처음에 받았거든요. 단독주택으로 받고 요것을 용도 변경을 했어요. 용도 변경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 저같이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 5년이라는 거주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5년 이상 거주자 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5년 이상 거주자 되는데, 자, 저처럼 아무도 이제 그린벨트에 연고도 없고 뭐 5년이라는 거주기간도 없고 일반인이, 그냥 도시 사람이 이 그 건축 허가권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받은 거예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받았어. 그러면 원칙은 건축허가를 받고, 그죠? 이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명의자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그죠?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문양을 만들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죠. 이것은 매매할 수 있어요. 그죠?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등기하기 이전에 허가만 받고 또 이 그 근세형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경매사령관이 아무런 뭐 그린벨트에서 5년이란 거주기간도 없이 이런 사람이 이걸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시청 담당자는 자, 당신 경매사령관도 5년 안 됐으니까 그린벨트에서 5년 거주 여건이 이전 근생을 허가를 받거나, 그죠? 허가를 받으려면 이 그린벨트에서 5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필요한데 당신 5년이라는 거주 기간 증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건축이 등기가 되기 전에, 그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일반인들 앞으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수억짜리 강의입니다. 수억짜리 강의인데 제가 오늘 한 80% 공개합니다. 나머지는 교재 안에 있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재 판매는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잠깐 뭐 내용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교재는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사셔서 진짜 선수 되시려면 사시고, 안 그러면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시려면 기웃거리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구도 감소하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건의 개요는 똑같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에서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주권의 어떤 가격은 보통 4억에서 5억, 적게는 뭐 3억, 뭐 2억짜리도 있겠죠? 굉장히 비싸죠? 이주권은, 그죠? 이주권으로, 그죠? 근데 이주권은 전답 과수원에도 지을 수 있죠? 전답 과수원에도. 다만 국가하천이나 절대농지 이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외에는
도로가 새로 개설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모르시는 분은 제 그린벨트 강의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땡땡땡은 지목이 대인 곳에 지을 수 있어요. 이치권이 없어도 땡땡땡은요. 여기 땡땡땡 제가 가렸습니다. 지목이 대인 곳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단독주택이든 근생이든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땡땡땡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이 땡땡땡님 앞으로 허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단독주택에서 이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경매사령관을 할게요. 경매사령관이 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더니 공무원이 반려 처분을 했어요. 당신 경매사령관 그린벨트에서 5년 거주기간이 안 됐는데 이걸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5년의 그 기간을 증명하라는 내용으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등기를 다 끝나고, 그죠? 사용승인, 건축물 대장 등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주권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주권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하면 안 되고 이 과정에서 해라. 여기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싸움으로 간 거예요. 이게 싸움으로 간 거예요. 아니, 일반 건축 허가권,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인권입니까? 대물권입니까? 대물권이죠? 대인권 아니에요. 그 물건의 수반에서 양수자한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어설피 하면 이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린벨트 안에서는 여러분,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자,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모다. 어떤 게 맞습니까? 된다. 된다고 하는 사람 개하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개하수. 이건 여러분들이 법조문이나 판례를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린벨트 안에서 법조문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린벨트 내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죠. 이 그린벨트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린벨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용도 변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서 또 많이 들은 내용이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 의하여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도 변경이잖아. 용도 변경.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그린벨트법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린벨트법을 따라야죠. 용도 변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거 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린벨트 내 용도 변경 그거 꼭 보세요.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들 진도가 못 나가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 대부분 판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도 그린벨트법에 따라서 그린벨트법에 있냐 없냐 이거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요. 그린벨트법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 행위라든가 건축 관련 행위들은 공무원의 자유재량행위예요. 자유재량행위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대법원에 요즘 대법원
그 문제 말도 많더만 사람들이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다. 그죠? 이것은 용도 변경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은 그린벨트에 명기가 돼 있냐 안 됐냐 이거죠.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이 땡땡땡 요거 몇 억짜리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모르죠?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죠? 맨 이 주권만 생각하니까 에이 그린벨트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어? 돈 많이 들어가는 땅이야 라고 생각하죠? 이 땡땡땡을 이용하면요 아주 조금 돈은 들어가요. 한 2, 3천원 돈 들어가요. 그죠? 많게는 한 3, 4천. 이분은 4천 주셨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지목이 대인 곳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주권도 없이도. 물론 이주권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도 지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절대농지, 국가하천, 도로하고 접해야 되고 그런 거 임야는 빼고 다 할 수 있죠. 이주권은.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 돈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게 승계받는 자는 5년이라는 그린벨트 거주 여건도 없는 상태죠. 경매사령관이 승계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용도 변경에 관한 거 이해되셨죠? 이제.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 건축허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물건이라고 했죠. 그 물건에 수반해서 다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린벨트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자유재량행위다. 공무원의 어떤 재량행위가 큰 거예요. 그죠?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엄청 큰 겁니다. 그죠?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용도 변경에 관한 거예요. 용도 변경에 관한 거.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자, 그래서 국토부 지리의 신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부 지리의 신은 제가 다 가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물론 제 교재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 제가 한번 볼게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한 후 이축으로 일반 음식점 허가를 득하였대요. 그죠? 9. 자금 사정, 음식점 경영 등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본 건축 허가 를 토지를 A 매각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 이르렀대. 그러니까 지금 오타가 났는데 건축허가를 B한테 승계하면서 그죠? 건축주 명의 변경을 같이 해줬대요. 그러면 이 상태까지는 어떤 상태죠? 이 상태는 그냥 허가만 받은 상태예요. 허가만 받은 상태. 그리고 이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만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착공도 안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는 누구나 쉽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응?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라는데 어떠한 사유로 자격이 필요한지요. 그죠? A씨 명의로 이축 준공 후 본 토지의 건물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 자격 조건이 필요치 않고 누구에게나 매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준공이 되고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매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 허가는 법적 성질이 뭐라고 했어요? 대물권이라고 했잖아요. 대물권. 그죠? 그런데 공무원님은 근생으로 여기 근생이죠.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근생은 뭡니까?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들어서 당신 경매사령관도 5년이라는 거주기간 증명해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려를 한 겁니다. 반려를.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명의 변경에 관해서는 자, 그린벨트에서 명의 변경에 관해서는 아니 용도 변경에 관해서까지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린벨트 법에 보면 용도 변경이 건축법 시행령 23조인가? 아니 그 그린벨트법 시행령 23조인가 몇 조인가 까먹었네. 제가 좀
얼마 전에 했는데 머리가 좀 나빠요. 거기에 용도 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린벨트에서는 용도 변경은 있다. 그런데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냐? 그린벨트법에 없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지류회신을 했는데,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과정에서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법령은, 그죠?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는 사항에 해당된다. 왜? 아까 용도 변경은 그린벨트법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법을 따라야 돼요. 건축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법에 없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지류회신은. 그런데 공무원의 이제 말씀을 제가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공무원이 이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그 분야에서는 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전문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민원인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건축 변경 신고 절차에서 변경되는 건축주의 자격,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를 증빙하는 서 자체를 요청하는 사유는, 그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공무원이 이렇게 요청한 거죠. 5년의 증빙자를 요청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건축관계자 지류회신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법에 보면요, 부정,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때는 그 승계인도 이 취소에 대한 승계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승계인도 전 소유자가 거짓 또는 둘이 짜고, 그죠? 그린벨트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먼저 건축허가는 A라는 사람을 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주권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서로 통정했죠.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해서, 자, 네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허가 다 끝나고 준공이 떨어지고 등비가 되면 내가 사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 증명을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원처리법 10조를 보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해. 그린벨트법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법으로 돌아가서 건축법을 적용받죠.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뭡니까? 건축법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려면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 허가자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민원처리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시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10조 여기 나와 있죠.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처리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죠?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 대지 소유자 또는 사용권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이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자,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건 대법원에서. 그죠?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 즉 11조 1항의 서류를 포함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까 동의서거든요. 그죠? 동의서거든요. 건축할 대지, 소유권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거부해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법에 개발제한구역법에 없는 내용을 양수인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대물적인 성격이므로 매수자에게도 허가의 취소는 승계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여기 이제 뭐 여기서 건물을 쳤어요. 둘이 이제 야 그럼 네가 이 건물을 다 치면 내가 살게. A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지키려 하고 B라는 사람이 내가 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통이 났어요. 이제 서로 통정허위표시라는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어서 허가가 완성되면 B한테 팔겠다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났어. 근데 이 들통 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꼰질리기 전에는 통정허위표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증명하기가. 그죠?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요?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증명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죠?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죠? 서로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린벨트법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건축법을 적용하는갑다. 라고 해서 그냥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했어요. 이 사람 앞으로 이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님이 그린벨트법에도 없는 또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에도 없는 거주요건 5년을 요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뭐 다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는 없고 어쨌든 요렇게 해서 두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공개는 안 했지만 땡땡땡을 이용하면 그죠? 이주권이 아니라 그죠? 이주권이 아니라 땡땡땡을 이용하면 이주권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들어요. 10분의 1 가격도 안 드는 금액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요. 그죠? 건축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뭐 제 블록체인 교재 구매하신 분들마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 자 이주권을 활용하든 땡땡땡을 활용하든 해서 건축허가를 넣었어.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했어. 용도 변경 안 했어도 용도 변경을 넣었다 해요. 이 근생으로 어렵게 갑시다. 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착공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일반인들 도시민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님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는 거주기간 찾아오세요. 증명해 오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제가 아까 판례하고 지리외신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참 법이라는 게 또 이게 판례라는 게 웃기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조금 저도 요즘 이 그린벨트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몇 개 상담을 좀 받고 있는데 좀 수수료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아주 이분도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뛰어나신 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제 교재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선수가 됩니다. 어느 순간 선수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6개월만 좀 바짝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강의하는 거지 뭐 일반 인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교재 팔 만큼 팔았고
특별히 이제 교재 더 이상 뭐 팔고 싶은 욕심도 없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결론 나왔죠? 결론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